플라즈마 식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플라즈마 식각에는 반도체에서 보통 사용하는데요. 두 개의 양전극 사이에서 전기장을 이렇게 영전극에 이제 금속판이 있겠죠.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그 안에 그 플라즈마 가스가 플라즈마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가스 이걸 볼까요? 진공 챔버 내에서 가스의 고전압을 가해서 고에너지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이온과 라디칼을 이용해서 A파 불필요한 부분을 수직으로 정밀하게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적 충돌과 화학적 반응을 동시에 사용해서 미세 회로 패턴을 구현한다. 건식식학의 핵심 공정이라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도움이 되거든요. 이해 위주로 하시면 하나를 외우려고 그러면 도저히 공부를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또 잊어버리면 또 공부하면 되니까 편한 자세로 하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진공 챔버 및 가스 주입, 플라즈마 형성 원리. 낮은 압력의 챔버에 식각용 가스를 CF4, SF6을 주입한다. 에너지 인가, 고주파 전력을 가해서 전자를 가속시킨다. 전자에다가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부여해서 운동성을 준다라는 뜻이 가속. 그러면 전자 이동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비세 상태까지. 이온화, 가속된 전자가 중성 가스 분자와 충돌하여 양이온 전자 라디칼 상태인 플라즈마를 생성한다. 이온화 이런 부분을 플라즈마 양이온 전자 이렇게 가스 분자 충돌을 하면 플라즈마를 형성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네온 사인이라든지 형광등에서 전기를 걸어줘 갖고 가스에 수은도 있고 뭐 이렇게 네온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부딪혀 갖고 빛으로 바뀌는 현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플라즈마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는 형광등 같은 데서도 네온 사인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즈마 생성 그래서 잠깐 라디칼이 뭔지 잠깐 볼게요. 라디칼이란 이렇게 라디칼 이온이란 해서 짝을 이루지 않는 홀 전자를 가진다. 동시에 전하를 띠고 있다. 이온 특성 매우 반응성이 높은 화학적이다. 주로 유기 반응이나 플라즈마 상태에 발견되는데 전자를 하든 라디칼 음이온이나 이른 라디칼 양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홀 전자와 전하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라디칼과 이온의 특성을 모두 나타낸다. 불안정한 구조, 다른 분자 쉽게 반응한다. 라디칼 전자 밀도를 따라서 라디칼 음이온과 라디칼 양이온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칼 쪽이 전자를 얻는 쪽이고 양쪽이 전자가 없는 쪽이겠죠.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볼게요. 저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고요.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서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음전화 쪽으로 전자가 모이고 음전화를 띈 물체나 영역에 전자가 모이는 현상. 문제로 전하 간의 상호작용, 도체의 전하 이동 특성으로 물에 이제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이쪽으로 전자를 얻어가지고 음쪽으로 오고 음극적으로 오고 이렇게 어떤 뭡니까 산소는 양극적으로 가게 되죠. 전자를 잃고 전자를 잃은 애들은 양전하를 양쪽으로 양극으로 가고 이쪽은 음극으로 가고 그래서 수소 산소가 음극과 양극에서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음전하에 직접 용체 주변의 전기장을 따라서 이동하여 배치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몸 전하는 전자가 몰리게 되는 거 이 정도만 알아놔도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요. 이런 게 도체 편의 전하 분포인데요. 뾰족한 곳에 모이는 현상. 왜 뾰족한 곳에 모일까? 아, 피레침처럼 작용을 하나 본데요. 피레침처럼 작용해서 평평한 상태에서 쌓이기보다는 얘가 얘기해서 피레침처럼 작용해서 전기가 이제 그 안에서부터 충전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일종의 그 수직, 전기적인 어떤 수직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인덕터 같은 기술에서도 전기를 갖다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뾰족한 곳에 모이는 형성이 되는 수직으로 보통 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잠깐 그것도 볼게요. 저도 잊어버려서 인덕터에서 유도된 전기장 원래 전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성, 이 전류과 관련해 수직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인덕터는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전기를 걸어서 저장하는데요. 이때 유도되는 전기장은 전이차를 만들어서 전류 흐름의 정한 역할.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 관계를 자기장이 이렇게 돌면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수직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괜찮아. 이해관계를 에너지를 교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덕터에는 연고 자석이 없고요. 연고 자석 바이어스드 인덕터가 특수 목적을 전거를 자석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일반 인덕터는 구리선과 페라이트 코어에서 이렇게 페라이트 코어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해요. 산화철에 망간, 아연 등의 금속을 혼합해서 구운 세라믹 자성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 전기를 걸면 이게 서로 다른 전자의 분포도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망간 아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추가로 전자가 생성돼서 그쪽으로 자유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수직으로 걸리나 본데요. 자유전자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 아까 제가 열존 소자에서도 되게 냉각 그 뭐죠? 펠티어 소자에서는 이게 어떤 열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또 열전 소전에서는 전자 이동방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금속이 달궈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N쪽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전기를 걸었을 때 거기는 충분한 전기를 갖고 있어서 전자를 들뜨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P쪽에서 전자를 적게 갖고 있는 쪽에서 걸어지게 되면 전류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흐르게 되어서 N쪽으로 올지라도 전자를 들뜨게 못하게 된다.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밑으로 끌어져 내려지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열까지 같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이쪽 금속 부분은 상대적으로 열을 뺏기는 형태. 이거 뭐냐면 물을 뿌려놨더니 기화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열의 이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열의 이동 방향은 밑이다. 또는 전자가 많은 쪽 N쪽에서 걸어졌을 때는 열의 이동 방향은 위쪽이고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자유전자가 들뜨게 되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이제 생기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전자가 풍성할 때는 위에 그 금속을 달구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기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내려지는 이런 현상이 전기 그런 거 힘이 약하니까 땡기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힘이 강하니까 전자가 많아서 뚫고 나가는 에너지를 높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 네네. 이렇게 해서 페라이트 코어는 산화철의 망간, 아연 등의 금속 혼합에 구운 세라믹 자성체이다. 이렇게 케이블에 장착해서 고주파 전자기 노이즈를 걸러준다. 필터 부품. 저주파 신호는 통과시키고 고주파 노이즈를 열로 변환해 소멸시킨다. 그래서
노이즈를 열로 변환해 소멸시키고 영상 데이터 전송 품질을 저주파 신호를 통과시킨다. 페라이트 코어는 노이즈 제거 이렇게 해서 스피커, 모니터, 케이블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방해를 노이즈를 감소시켜서 안정적인 기기 작동을 돕는다. 인덕터가 이렇게 과다하게 흐르는 전기를 갖다 가두는 현상을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가 흐르는 거라면 이 페라이트 코어라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불필요한 고전압, 균형 안정적인 이런 상태의 저주파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고주파가 발생을 해 전기를 흡수를 시켜서 열로서 없애버린다. 전선에 끼우는 형태, 그 인덕터는 그것은 남는 것을 전기장을 통해서 가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이렇게 자유전자의 흐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방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전선에 끼우는 형태가 흔하며 고주파 노이즈 전류가 발생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페라이트 코어라는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놓으면 도움이 돼요. 네. 노트북 충전기 노이즈 에너지를 열로 방출해서 없애버린다. 노이즈 그래서 안정적인 균형적인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안정적 그 범위 안에서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노트북 충전기, USB 케이블, 모니터 케이블 들쭉날쭉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전 가전제품들의 케이블 끝부분에 부착돼 있다. 이렇게 케이블 끝부분에 처리 주성분이고 비전도성이 높고 높은 투자율을 가져 유도자, 인덕터나 트랜스포머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케이블에 노이즈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구매 가능한 클램프 온 형태의 페라이트 코어를 커넥터 등체에 부착하면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줄인다. 전기가 이제 노이즈라는 것은 전기가 이렇게 막 파도 칠 때 막 이렇게 들쭉내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파도 치면 막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게 생기니까 흡수해서 열러서 없애버린다 이 뜻이죠. 네네. 이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플라즈마 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기, 그러니까 가스를 두 금속 사이에 전기를 걸어줄 때 전기장을 형성해서 고주파 전력을 계속 가해서 가스를 주입하고 전자를 이게 전자를 운동 에너지를 줘서 계속해서 밀어준다는 거죠. 그럼 가속된 전자가 중성 가스 분자가 충돌하여서 양이온과 전자, 라디칼 상태인 플라즈마를 형성되는데요. 형광등이라든지 네온사인 같은 데서도 수은이라든지 뭐 네온가스, 아르곤가스, 기타 다른 것에도 전기를 부딪혀 가지고 얘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태양 쪽에도 플라즈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리층에도 플라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온화되던 이런 애들이 가스가 되던 이온화된 애들이 존재하고 있죠. 네네. 여기도 이제 플라즈마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플라즈마 식각 메커니즘, 라디칼의 화학 반응, 중성 상태인 라디칼이 유입법 표면에 흡착되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질을 제거한다. 이온의 물리적인 충동, 웨이퍼 표면의 흡착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질을 제거. 화학 반응, 라디칼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웨이퍼 표면의 흡착 화학 반응 물질을 제거하는. 이온의 물리적 충돌, 스퍼터링, 전극사의 전압 차이에 의해서 가속된 양이온이 전극사의 전압 차이에 의해서 가속되는 양이온이 웨이퍼 표면에 수직으로 충돌하여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금속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안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막 그것이 움직이면서 표면을 금속의 알갱이들을 막 넣어주면 그것이 막 움직이면서 표면을 깎아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막을 떼어낸다. 이거는 이제 가속된 양이온으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부딪혀가지고 이방성 식각. 이온의 수직 방향성 때문에 패턴이 옆으로 보지 않고 수직으로 깊게 시켜 초미세로 구형 가능. 그래서 이온의 수직 방향성 이런 식의 전기가 이렇게 전기가 위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거나 형성이 그러니까 전기장이 아니라 전기적인 방향이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인덕터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수직 식각을 하게 된다. 나노 단위의 미세 패턴 형성에 필수적이다. 습식 식각 대비 케미컬 사용량과 폐기물이 적다. 진공 환경에서 연속 공정이 가능하다.
플라즈마 시각은 주로 반도체막, 산화물, 폴리시리콘 제거에 사용된다. 이렇게 반도체막인 산화물과 폴리실리콘 제거에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자를 가속한다는 것은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하를 띈 전자에 힘을 더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높이고 밀어주고 연속적으로 밀어주면 가속이 되는 것이죠. 속도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높인다. 이때 이제 전자는 에너지를 얻어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빛의 전자기파 방사광을 반출하게 된 현상이 일어나더라. 빠르게 가속을 했더니 물질의 미세 구조 연결 암치료에 사용된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양전하 띠는 물체를 향한 강력한 전기장에서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되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어주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속도가 빨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되더라.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전자들을 빛의 속도로 가깝게 가속한다. 가속된 전자는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되어서 전자기파를 방출.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나오더라. 방사광이.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 원자 수준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거나 우려용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타트론이나 사이클로트론 이런 장치가 이런 전자의 가속에 전자를 갖다 계속해 전기장의 힘으로 계속해서 힘을 가해주면 얘가 특정 전자기파를 또는 빛의 형태를 이렇게 빛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 방사광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여서 태양빛보다 수십억, 1조 배 이상 밝은 방사성, X선 등을 말하는 거대 연구시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자를 전기총에서 방출해 가속기로 빛의 속도에 가속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자의 궤도를 쉬게 함으로써 접선 방향 강한 빛, 방사광을 발생시킨다. 전자빔을 만드는 선형 가속기, 빔을 회전시키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링, 방사광 이용을 실한 빔라인으로 나뉜다. 그렇구나. 그래서 4세대 방사광 기존 3세보다 훨씬 밝고 펜토초 10에 마이너스 15초 수준의 아주 짧은 펄스폭을 가져서 분자나 원자순의 화학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최첨단 광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구조를 분석하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사용되거나 방사광 가속기, tum다산은 반도체 소자 소형화, 차세 배터리, 2차 전지 복잡한 화학 반응 요소, 신소재 연구에 필수적이다. 기초과학, 물질의 원자 구조, 화학결합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포항에 3세대 및 4세대 가속기를 운영 중이고 충북 청주에 추가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자를 계속해서 가속하니까 특정 에너지 그것이 전자 상태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자기파 빛을 발생을 시키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뭐 하나 좀 추가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로 전자가 힘을 얻을 때 자유전자가 되어서 위로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부 안에서 자기장으로 이렇게 자기나는 전기장 가두게 되면 점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수직으로 전자가 쌓이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전기장 내에서 전자 이동은 전기장 방향과 수직이 아니라는데 전기장 방향과 평형 정확히는 반대 방향 힘을 받아 이동하는 일반적 원리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나 본데 내가 이거를 아까 지금 봤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어, 그 정전기 도체 내에서 정전기죠. 평형인데요. 정전기 평형 상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제로가 되고 도체 외부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에 수직이 된다. 이때 도체 표면의 전자는 전기장과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수직 입사 시 초기 조건이 그 결과 포물선 궤적을 그린다는데요.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아까 지금 이렇게 구글을 찾아갖고 봤는데 그걸 설명을 내다가 그걸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찾으려니까 전기장 내에서 전자 이동은 전기장의 방향과 수직이 아니라 전기장 방향과 평형,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이동한다. 그렇지만 전자가 전기장 방향의 수직인 초기 속도를 가지고 입사할 경우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아까 뭘 이거 말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자를 지워버려가지고 설명 못하겠네. 저도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기장이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전기죠. 인덕터의 도선 와이어는 전하가 분파해 정전기적 전기장을 이상적인 도체 표면에서 이 전기장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 전기장이 도체 표면에 이 부분인데요. 이걸 이렇게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면서 소용돌이 형태의 전기장, 그러니까 인덕대의 전기장이 수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로 변화하는 자석에 유도되는 소용돌이 형태의 전기장, 소용돌이 형태의 전기장이나 도체 표면의 정전기장, 도체 표면과 수직을 의미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기장축과 수직으로 전기장이 걸리는 현상, 소용돌이 형태는 인덕터에는 교류 전기를 연결한다는데요. 전류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뀐다에 따라서 자기장. 이게 보면 마이크로웨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브에도 이렇게 교류 전기를 해가지고 음극과 양극을 바꿔줘 갖고서 이렇게 그걸 바꿔서 하면 이게 물 분자가 오른쪽 왼쪽으로 도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류가 전도체에 갖다 흐르게 될 때 쪽 부분에 회전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 전도될 때 뭐 그런 것도 제가 구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실험실에 설명 안 해도 이것들을 통해 언제 이걸 다 우리가 다 실험실에 실험해 보겠어요. 여기서 나와서 맞는 자료만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쌓아나가는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뭐 TV도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뭐 화학 공정도 다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되나? 남이 쌓아놓은 그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구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배우면 됩니다. 네. 하나부터 할거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없고 이 방대한 지식을 다 이야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다양한 지식을 익혀서 종합적인 사고를 갖자라는 것이 그래서 기술 개발해서 돈으로 바꿉니다. 이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네, 그렇게 해서 네. 내가 설명을 하려다 그 뾰족뾰족한 곳에 어떤 전자가 모이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네. 뾰족한 것에 좀꼭 그거 같네. 뾰족한 것에 전자가 모이는 현상, 물리학에서 전하 집중 현상, 또는 뾰족한 곳에서 전하가 방출되는 현상을 코로나 방전, 전방전이라고 한답니다. 도처 표면에 대전된 전하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는데
이 과정에서 뾰족한 부분이 곡률 반조름이 작아 전하 밀도가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본데요.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뾰족한 부분이 전하 밀도가 이걸 좀 내가 왜 뾰족한 부분에 쌓이는가. 전하 집중. 두째 표면이 평평한 것보다 뾰족한 곳에서 전하 사이의 반발력이 표면과 나란한 평형이 아니므로 여러 방향으로 분산됩니다. 평평한 곳에는 반발력이 표면과 나란한 방향에서 전하들이 쉽게 퍼진다. 그러나 뾰족한 곳에서는 밀집된 전하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아마 그 중간에 이렇게 막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딱딱딱 달라붙나 본데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힘을 상쇄해 주는 것이죠. 밀어내는 힘을 양쪽에서 그래서 여기에 딱딱딱 달라붙을 수가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것이 어쩌고 보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퍼진 애들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런 물 같은 것도 이렇게 주변에 흐르다가 이렇게 쌓이는 모래 같은 쌓이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쌓이기가 쉬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뾰족하게 해놓으면 이쪽에 전자가 쌓인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뾰족하게 만들어 놓으면 전자가 쌓인다. 이것도 어차피 이것 네. 뾰족한 끝부분은 곡률 반경이 작아서 전하의 밀도가 매우 높아진다. 전하의 밀도가 높아지면 그 주위의 전기장 세기도 매우 강해진다. 이것도 다 지식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뾰족한 공기 이온함이 방전. 뾰족한 끝부분의 전기가 강해지면 주변의 공기 분자가 이온화되어 버립니다. 전자를 잃게 되고요. 전기가 통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자가 뾰족한 것에 공기중으로 방출되는 코로나 방전이 발생한다. 피레침 원리. 뾰족한 그 피레침 높은 곳에 이렇게 뾰족한 곳에 모인 전하를 통해 홀이라는 번개는 성질이 있는데 피레침의 뾰족한 끝에 전하를 집중시켜 주변 공기를 이온화해서 번개를 유도한다. 이렇게 집중 주변 공기를 번개를 유도하고 전류를 안전하게 땅으로 흘려보낸다. 뾰족한 끝부분에 전하를 집중시켜서 전기를 걸어서 주변 공기를 이온화해서 번개를 유도한다. 그래서 전류를 안전하게 땅으로 흘려보낸다. 그래서 전하 이동 이렇게 해서 뾰족한 부분에 전자가 더 많이 모여 전하 밀도 차이를 발생한다. 뾰족한 끝에서는 높인 전기장에 의해서 주변 공기가 이온화되어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내 뾰족한 피레침이나 높은 나무에 전하가 집중되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행기의 날개 끝에 뾰족한 곳에서 전하를 대기적으로 방출시켜가지고 정전기 축적을 방지한다. 뾰족한 것은 전하가 모이긴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전하 밀도가 높아지고 전자가 모이거나 방출되는 코로나 방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피레침이 전기를 걸어주는가를 보겠습니다. 피레침 나무는 전기를 걸어줄 수가 없죠. 네. 피레침은 건물의 능동열을 전기를 걸어주는 장치가 아니라 번개를 뾰족하게 해놓으니까 얘가 그쪽에 전기가 모이기가 쉽더라. 전자가 아까쯤에 뾰족한 곳에 모이기가 쉽더라 그랬잖아요. 주변에 그것이 이제 금속이었을 때도 좋고 높은 나무였을 때도 그런 현상이 주변에 이렇게 평평한 것보다는 얘가 원한돌이 되는 것이죠. 정 막히게 딱 좋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되기가 이제 쉬운 쪽으로 번개는 전기는 흐른다 이 말씀이에요. 뾰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안테나 같지 않네. 네네. 피레침 건물에 능동적으로 건물을 걸어주게 전기를 걸어주는 건 아니고 번개를 대신 안전한 땅으로 흘려는 접지 장치다. 뾰족한 금색 막대가 건물 꼭대기에 설치돼 벼락을 유도하고 이렇게 타타타 걸어주는 방식을 해서 벼락을 유도해서 전기 충전으로 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뾰족한 막대를 두개를 만들어낸다 해서 전기가 100% 번개가 이쪽으로 오냐 안 그렇다라는 거구나. 전기를 탁탁 걸어 유도해서 그걸로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도 있거나 비행체에서 전기를 충전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온 노지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전리층 전기 흐름이 빛을 유도한다 이런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무선 주파수, 무선 이동대 타타타 걸어주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이쪽으로
이렇게 진호도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에이사 레다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뭐 가시광선 적외선이 해당되는 주파수를 그래 이쪽으로 빛과 열을 유도하거나 잠잠 소나기스를 다다다 위쪽으로 음이 유도되거나 사람의 목소리나 이런 도청이나 보청기에서 다다다다 걸어주면 이쪽으로 음이 집을 특정 10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음만 나머지는 지우고 음만 지붕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사람의 음을 지우면 환경에는 조용하게 하거나 이런 기술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레쯤에서 전기를 걸어줘서 충전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다. 피레쯤의 뾰족한 끝부분은 유도 전하를 많이 모아서 구름과 대지 사이 전압차를 주는 번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피레쯤은 구리나 알루미늄 전도성이 높은 재료로 만들어진다. 지면에 묻힌 접시판과 연결되어 대량의 전기를 땅속으로 안전하게 분산시킨다. 벼락 맞을 놈 주변에서 가장 높고 뾰족한 곳에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 피레침이 건물을 대신하여서 벼락을 맞습니다. 벼락의 종류 전기는 이렇게 뾰족한 곳에 잘 이렇게 흐르고자 하는 성질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벼락을 유도한다. 연결된 도선을 통해 낙뢰 고전압 전류를 지면으로 분산시켜 화재나 감전을 예방한다.